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립에서 라우팅 루프 대책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이 립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 요것에 대해서 일단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은 처음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다이렉트 커넥티드만 알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두 개 모르는 걸 어떻게 배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립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이 두 개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서 10.3.0, 4.0이 이렇게 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다이렉트 연결된 거는 홉 0이고요. 그리고 이 한 칸 떨어져 있죠. 여기는 10.3은 이렇게 한 칸, 여기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죠. 자, 이런 상태로 해서 립은 각자가 다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형성돼서 여기서 형성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받는다 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립 요것은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 번만 말하면 립은 어떻게 한다 했죠? 라우팅 바이 루머를 했다 했죠. 그래서 얘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루머를 전달해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듯이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네트워크를 전달한다 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하지만 얘는 결론적으로는 요 네트워크 A 네트워크까지 한 홉, 두 홉, 세 홉까지 떨어져 있고 이 친구한테 보내면 된다. 이렇게만 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고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했지만 소문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받아들인다 했죠. 그런데 소문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얘도 얘기하고 얘도 얘기할 때는 뭐냐? 좀 더 신뢰감 가능. 그래서 홉 같은 립에서는 홉수가 적은 게 이렇게 라우터가 3개, 4개 있고 3개 있으면 적은 쪽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처음에 없을 때는 추가하게 되고 만약에 이 사람 둘 중 양쪽에서 할 때는 더 좋은 쪽을 추가한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원래는 야, 저 목적지가 3홉이야 이런데 얘가 갑자기 5홉이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바꿔서 그러면 자기가 베스트로 삼고 있는 친구가 말해줬을 때는 라우터가 말해줬을 때는 바뀌면 그래서 수용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경로가 바뀌어서 얘가 다시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없을 때는 뭐 당연히 소문 추가하는데 근데 테이블에 있을 때 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그 친구 얘기가 더 좋으면 수용하되 더 좋지 않으면 다시 더 좋은 얘기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이 적은 경로면 받아들이고 만약 동일 경로애가 다르게 보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수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뭐 바뀌어서 얘가 새롭게 알려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에 없을 때는 추가하는데 테이블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애가 던지면 일단 무조건 수용한다. 하지만 다른 애가 그 동일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른 애가 보내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매트릭이 더 좋은지 비교한다. 홉수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없을 때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운팅 투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가 무한대로 이제 증가하게 카운트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링크가 장애 발생 시 홉 카운트가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 홉 카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홉, 투 홉, 쓰리 홉인데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갔을 때 계속 홉이 계속해서 이게 거의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장애 발생 시 홉 카운트가 무한으로 증가하는 능선을 카운팅 투 인피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에서는 이렇게 무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홉 카운트를 얘가 16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은 언리처블 도달갈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는 15까지만 도달할 수 있게 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프로즌이라는 데이터 그 네트워킹 가장 유명한 그 미국의 저자 책인데요. 요게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요걸 보고 뒤에 시스코 걸 한번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책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는 건 특허는 아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요 두 개는 자기한테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요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가 A 네트워크가 홉스 제로 B 네트워크 홉스 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립 업데이트를 던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업데이트 던질 때는 일부러 플러스 1으로 해서 던지거든요. 왜냐면 얘한테는 1이니까 A1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시스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던지는 게 일반적인데 요 책에서는 이 데이터 통신 책에서 조금 다르게 자기에게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을 때 요 X라는 네트워크가 그
자기 A 이제 연결돼 있을 때 이때 자기 바로 연결돼 있는 걸 얘는 1로 보더라고요. 1로 보고 이제 던질 때 플러스 1에서 2로 이렇게 보인다. 요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 책 요 책이 아마 유명한 책인데 보실 때는 그것만 좀 다르다. 근데 시스코나 장비에서는 실제 제가 설명했던 요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 X라는 네트워크가 뭐냐, 여기 직접 붙어 있을 때 얘는 1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던질 때는 1 플러스 1로 던져서 이제 2. 그래서 얘는 직결 연결된 게 한옵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해서 투옵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요 링크가 여기 부분이 이제 끊어졌죠. 안 보이죠? 자, 이 장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X 네트워크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끊기면 얘가 이제 홉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 16 무한대를 얘가 16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6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 친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 장애 났던 것을 16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 장애를 알리기 전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먼저 알려버린 겁니다. 원래 얘는 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립니까? 립은 주기적으로 알리죠. 30초 주기로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래서 얘가 요 네트워크가 죽어서 알려야 되는데 30초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데 이제 알려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먼저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얘는 지금 A 네트워크에 대해서 홉수 2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결국 얘가 실제 얘한테 받은 거 정보지만 얘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2니까 플러스 1을 3으로 보내는데 자기한테는 16으로 장애나서 16으로 알고 있는데 3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랍니까? 요걸 베스트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립은 어떻게 된다 했죠? 자, 테이블에 있을 때 다른 쪽에서 넥스트옵 다른 라우터에서 받았을 때 매트릭 적응 경로를 선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면 얘로 하면 3이고 자기는 16이니까 이걸 베스트로 해서 얘 쪽으로 합니다. 그럼 얘는 최고 좋은 경로로 해서 3 요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자기 이제 업데이트 시간이 돼서 얘가 던집니다. 그럼 업데이트해서 던졌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3 플러스 1에 4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느 쪽을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죠. 이쪽을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었죠. 얘가 얘한테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소문 들었고 얘를 최고로 높여야 하는데 얘가 4로 올려서 보내니까 경로가 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또 바로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무한대로 둘러 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운팅 인피니티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결국 다 16까지 다 가게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얘가 죽었는데 얘가 원래 바로 알려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알려주기 전에 뭐가 발생했던 거죠? 얘가 먼저 주기가 달라서 돌아와 보니까 이 없는 라우터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런 증색이 바로 카운팅 인피니티라는 증세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런 증세가 발생해 버리면 어떠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패킷이 외부에서 X 네트워크로 가는 패킷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서로가 베스트 바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루프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코 교재에 있는 책인데 요거다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요 네트워크가 다운이 됐습니다. 예, 다운되면 일반적으로 홉수 16으로 일반적으로 해서 많이 해둡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기 전에 얘가 먼저 알려버린 거예요. 알려버리면 그래서 이 10.4.0이라는 데이터를 얘가 원래 얘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얘한테 받아서 그래서 얘가 알려줘 버리니까 요거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어때니까 얘가 2로 이렇게 홉수를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알려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가 또 알려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베스트로 삼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2, 3, 4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버리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다 계속 이제 16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왜 이쪽으로 10.4.0 장애 간 패킷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얘는 베스트로 보고 얘는 이쪽으로 베스트로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베스트 바라방향이 10.4.00에 대한 베스트 방향이 S0 이쪽이고 얘는 S1 쪽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버립니다. 이 상태 패킷이 들어오다가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차단하기 위해서 뭐냐면 최대값을 그냥 16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걸 한데 결론적으로 이게 루프는 방지는 할 수 없죠. 이 값만 무한으로 못 돌아가게 할 뿐이지. 그래서 요것이 결론적으로는 루프를 방지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16으로 해놓더라도 홉수만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루프를 결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요 개념 앞에 요게 이제 페이지가 정말 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을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얘가 장애가 났는데 자기가 알릴 타이밍 전에 얘가 먼저 주기가 돼서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혹시 이렇게 장애가 나면 바로 올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합니다. 꼭 장애 기본은 평소에는 주기적으로 날리다가 장애 났을 때는 우리가 트리거 업데이트라 해서 다른 말로 플래시 업데이트 하던 불꽃 이게 뭐냐면 즉시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럼 얘가 딱 장애가 나면 얘를 발로 알려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를 이쪽 경로를 최고로 좋은 경로 봤는데 얘한테서 받으면 바로 얘도 무한대로 해서 이곳은 무한대는 16이니까 결국 이 경로는 쓸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래서 가장 초단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국 장애가 났던 것에 대해서 즉시 알려주면 됐는데 자기 시간 30초까지 기다리다 보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대책이 바로 이 뭐냐면 이 트리거 업데이트를 직접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스플릿 허라이전이라는 아주 이게는 디스턴스 벡터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요것도 뒤에 이제 대체가 더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여기 periodic 업데이트라서 피리어드 업데이트 대신에 요 주기적 업데이트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 바로 플래시 업데이트, 다른 말로 트리거 업데이트라는 거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스플릿 호라이즌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베스트 경로 쪽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쪽은 업데이트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별로 업데이트 정보를 다르게 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개념을 보시면 잘 이해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요 네트워크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요 네트워크 이제 있는 것을 한번 보내보기. 얘가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보냅니다. 그럼 10.1.lib이면 10.11.0.0이 16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보냅니다. 그럼 얘는 요 네트워크를 자기 있는 거를 10.3.0.0에 16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얘는 받았으니까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가 립이 받았고 립이 활성화된 인터페이스로는 또 다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자, 뿌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10.1.1.0의 얘의 입장에서 베스트는 이쪽이고 10.1.3.0은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되어 있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요 그림을 제가 한번 여기 빈 종이에 한번 그려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를 그림을 저도 한번 띄워놓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요게 제일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요 개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기 요렇게 라우터가 하나 있고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A 네트워크가 있다 하고 여기 B 네트워크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B 네트워크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A 네트워크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B 네트워크를 립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가 이 0-0 포트고 이 0-1번 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0-0 포트로 가면 돼요. 0-0 포트고 홉수는 1입니다. B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 0-1로 가면 되고 홉수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라우팅 테이블이 요게 다 둘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립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요것만 있으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가지 있는 정보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뿌리냐 하면 얘는 뿌릴 때 요 정보를 이 0-0 그다음에 이 A 네트워크나 B 네트워크를 얘는 1로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1로에서 2로 얘는 플러스 1로에서 2로 해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여기다 A 네트워크 플러스 1에서 2, B 네트워크 플러스 2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는 원래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0이라는 정보가 있죠. 자기에 대해. 그러면 요 A 0인데 2가 들어오면 요거는 무시하고 B는 없으니까 추가하고 여기는 B 자기한테 있으니까 0으로 알고 있었는데 B 2가 들어오니까 얘는 나쁘니까 무시하고 A 2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테이블을 가지게 되면 얘도 또 어떻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요걸 또 뿌려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면 A에서 한 칸 추가하면 3이고 B1을 이렇게 해서 또 뿌리게 되죠. 그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A 3으로 B1로 뿌리면 A 나는 1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B는 1 똑같은 거니까 그냥 두게 되고 자, 요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건 다른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는 이 립에 있는 이 테이블 얘가 이렇게 A 처음에 B 경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둘 다 홉스 1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존에는 뿌릴 때 요 테이블이 있는 전체를 다 각자 이쪽 인터페이스 다 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다. 이 인터페이스별로 좀 다르게 뿌려보자는 거죠. 뭐냐면 자, A 네트워크는 이 0-0 요쪽이 베스트죠. 그럼 요쪽에서 받은 놈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루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바라봤을 때 A 네트워크에서 베스트 경로가 어딘가 요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배웠는데 얘한테 전달하면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게 그 루프 도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쪽으로는 뭐만 전달한다? 이쪽으로는 B 네트워크만 전달하고 이쪽으로는 B는 이쪽으로 베스트를 보고 있으니까 굳이 B는 전달할 필요 없이 A 네트워크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베스트 경로 쪽, 이 0-0 쪽으로는 굳이 요걸 보낼 필요 없고 얘는 0-1 보낼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게 바로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베스트 경로의 그 출구 쪽으로는 이걸 굳이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별로 업데이트 정보를 다르게 한다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92.168 요 라우터가 R1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R1. 자, R1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R1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10.1.1.1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구하겠죠. 네, 이렇게 강구할 겁니다. 강구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192.168 얘는 요것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요 두 개가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10.1.1.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요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자, 얘 라우터 같은 경우는 두 개 네트워크가 있죠. 10.1.0.0에 16 네트워크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홉스 0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192.168 그다음에 12.0에 24 네트워크 홉스 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요 0은 어디로 있죠? 요건 루프백 제로고 얘는 이 0-0 쪽이 얘의 네트워크죠.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 네트워크 정보를 내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10.0.1.1 요 두 개를 어디로 10.1.0.0은 어디로 보내면 안 되죠. 요쪽으로 보내면 안 되고 19168C 24.0은 요쪽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스트 방향으로 안 보내니까 이쪽으로 뭐만 보낸다? 네, 바로 요것만 보낸다는 거죠. 요것만.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10.1.0.0에 16만 간다는 거죠. 얘도 연결돼 있지만 이쪽이 베스트 방향이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게 스플릿 호라이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스플릿 호라이즌을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오프할 수 있거든요. 오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플릿 호라이즌 이렇게 노해서 오프하면 요 두 개를 다 보내게 되고 또 만약에 스플릿 호라이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때? 요것만 이쪽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베스트 방향 쪽으로는 그것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네트워크가 10.1.0.0의 16 네트워크하고 192.168 12.0의 24 네트워크가 있고 얘는 루프백 제로 얘는 이 0-0이면 얘는 이 네트워크는 어디로는 안 보낸다. 루프백 제로 쪽으로는 안 보내고 얘는 이 0-0 쪽 자기의 베스트 쪽으로는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내지 않고 그럼 이쪽 경로는 이것만 보내고 이쪽 경로는 이렇게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프를 방지하는 기술이 이 바로 스플릿 호라이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디스턴스 벡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EIGRP랑 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BGP를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립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립을 사실 우리가 립이 요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스플릿 호라이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알아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장비는 기본적으로 활성화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뭐 프레임 릴레이 허브 앤 스포크 구조에서는 이걸 비활성화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 프레임 릴레이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쇼 IP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다 스플릿 호라이즌 이네이블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 릴레이 허브 앤 스포크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프레임 릴레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 앤 스피커는 지사들이 본사를 거쳐서 통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받은 거를 이쪽으로 동일한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수신했지 않습니까? 얘한테 베스트 경로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서 수신했기 때문에 이쪽이 베스트로 보고 있는데 요 포트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공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갈라 하더라도 요 포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스플릿 호라이즌을 비활성화하는데 사실 요거 이제 프레임 릴레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호라이즌은 결국 자기의 베스트 경로 쪽의 포트로는 그 수신한 포트로는 그쪽 보내지 않는다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리거 업데이트, 플래시 업데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가 장애가 났는데 얘가 이걸 바로 알리면 되는데 얘가 알리기 전에 얘가 먼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장애가 나는 순간 바로 뭐냐면 얘가 죽었어 해서 이렇게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특정 네트워크를 우리가 트리거란 것은 어떤 사용 변화가 발생 시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립으로 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광고한다. 아니면 막 광고한 거를 그 삭제한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가 변화될 때 즉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립이 주기적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트리거 업데이트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뭘 쓴다면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지만 이게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장애 같은 거나 이렇게 토폴로지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즉시 변한다는 거죠. 토폴로지 변화했을 때는 트리거 업데이트 또는 플래시 업데이트라는데 이걸 즉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에서는 시스코 책에서는 주로 트리거 업데이트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얘가 디버그를 해보다 플래시 업데이트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얘도 플래시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립이란 프로토콜은 다 아시다시피 뭐에 기반한다 했죠? 사계측 UDP를 하다 보면 UDP가 가장 단점이 뭡니까? TCP는 이렇게 세션을 이렇게 3웨이 맺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면 에크를 보내서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는데 얘는 이렇게 기존의 앞에 제어 세션을 맺는 것도 없고 바로 보내버리고 보내는 거에 대한 응답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그 립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제가 뭘 한다 했습니까?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는 말길 알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이래서 우리가 립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립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장애 시는 어떻게 하냐면 즉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플래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즉시. 자,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래시 업데이트를 했을 때 플래시 업데이트를 바로 그에 대한 응답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배울 루트 포이저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루트 포이저닝이 뭐냐면 우리가 장애가 딱 발생했어요. 네트워크가.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한다 했죠? 트리거 업데이트를 한다 했죠. 즉시 하는데 이때 되면 장애가 났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홉스를 도달 불가능한 제일 큰 값 16으로 딱 알려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딱 장애가 나온 순간 플래시 업데이트를 직접 이거 즉시 합니다. 하는데 뭐냐면 이때 요 네트워크, 요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홉수 16이 뭐냐면 이거 죽었어. 도달 불가능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장애가 이렇게 딱 나게 되면 즉시 어떻게 된다? 매트릭 인피니티 16 값으로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신한 애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송신 측이고 요게 수신 측 라우터 입장에서는 딱 받으면 이런 식으로 16홉 얘는 이제 도달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립이 단점이 뭐냐면 보내는데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이때 반대로 뭘 하냐면 포이전 리버스라는 걸 뿌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장애가 나는 순간 얘한테 이렇게 뿌리면 얘가 받자마자 다시 자기도 뿌려줍니다. 어떻게 똑같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홉 16으로 받은 것
받은 것에 대해서 리턴 값으로 다시 이거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낸 걸 받았구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에 뭐냐면 이 루트 포이저닝에 대해서 라우트 포이저닝 받은 라우트가 즉시 홉수 16 앞에 인피니트가 16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즉시 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에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거는 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줘서 토플로지를 이제 안전하게 하는 문제도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의 원리 때문에 포이전 리버스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트 포이저닝이 뭐냐면 이 장애가 나면 이렇게 즉시 뭐죠? 트리거 즉시 알려준다 했죠. 즉시 알려줍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매트릭 값 16으로 그럼 얘가 딱 받으면 어때냐면 얘도 받았기 때문에 즉시 16으로 홉수를 16으로 해놓고 즉시 알리고 또 얘도 홉수를 16으로 해서 즉시 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장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트 포이저닝이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쭉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전체에 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즉시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 알리고 옛날처럼 30초 기다리다 보면 얘가 하기 전에 이렇게 루프 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하면 전달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래서 얘는 장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튕구고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포이저닝에 대해서 포이전 리버스라는 것들이 꼭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장애 났으면 알려주면 얘가 바로 포이전 리버스에서 똑같이 매트릭 값 16으로 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포이즌이라서 이렇게 알려주면 얘가 바로 포이전 리버스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장애에 났다는 것을 알려주면 16 값으로 얘도 나도 16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립에서 앞에서 배웠던 요 네 가지 기술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게 스플릿 호라이즌, 루트 포이저닝, 포이전 리버스 그리고 플래시 업데이트 요게 이제 요거에 사실 연관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대책으로 되면 이제 루프 다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또 필요해 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홀다운 타이머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RFC 표준에는 없습니다. 이게 RFC 표준은 아니고요. 이건 시스코 전용 방식입니다. 이 루프 방지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무슨 한계가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계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생각이 사실 좀 사고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조는 뭐냐면 루프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고 다 했죠. 이렇게 일렬로.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프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홀다운 타이머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노드 인스테빌리티라 해서 이제 프로즌 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책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연결된 네트워크가 1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 좀 시스코와 좀 다르게. 자, 요 X라는 네트워크가 1로 자기한테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로 알고 있겠죠. 한옵 팅구고 얘도 2옵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이제 요쪽이 네트워크가 장애가 나서 끊겼어요. 장애가 났습니다. 장애가 났으니까 16으로 해서 뭘 던지죠? 루트 포이즌을 던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받아서 이렇게 16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또 뭐가 포이즌 리버스를 발사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패킷 보내는데 가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서 패킷이 계속 립 패킷이 계속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C는 뭐냐면 아직 이걸 죽은지 모르고 얘는 이제 죽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얘는 C는 이렇게 계속 이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때 얘의 이제 업데이트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경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뿌리기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DB를 해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베스트 패스로 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X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안 뿌리고 이쪽으로만 뿌리겠죠. 스플릿 호라이즌 때문에. 그래서 X는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16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자기 알고 있는 2 플러스 1에서 3으로 보내주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더 좋네 해서 얘는 이쪽을 또 베스트로 삼아 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 버려서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던져 버리면 그럼 얘가 또 16보다 더 좋은 거 4가 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돌아다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없이 루프 구조가 돼 버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드가 3노드 인스테빌리티가 3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은 노드가 이렇게 라우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둥글둥글 루프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때는 다시 수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앞에 있는 저희가 뭐 루트 포이저닝, 포이전 리버스, 스플릿 호라이즌 다 썼지만 결국 이걸로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홀다운 타이머라는 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페일을 경로단 수신한 라우터는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수신하더라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가 동작하는 동안은 문제가 발생한 경로에 대해서 어떠한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장애가 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알게 됐는데 이때 누가 새로운 경로를 얘가 주게 되면 어떠냐면 그 일정한 홀더 다운타운까지는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홀다운 타이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다운 타이머라는 것들을 이 앞에서 보시면 어떠냐면 얘가 이제 장애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이렇게 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죽을 걸 알고 나서 얘가 경로 보내주더라도 얘가 기본적으로 뭘 듣냐면 홀드 다운 타이머라는 걸 돌리게 되는 겁니다. 얘가 시스코는 약 3분인데 이 3분 동안은 얘가 정보를 주더라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죽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또 얘가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나중에 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요때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요게 바로 홀다운 타이머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시스코에서는 도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에 있는 전용 이거는 RFC 표준에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 홀다운 타이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코 이제 예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ailed 루트에 대해서 인폼드 알게 된 라우터들은 어떠한 업데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다운 타임 동안은. 그래서 타이머 끝날 때까지 모든 라우터가 모두 다 경로가 죽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홀다운 타이머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동안 계속 무시하냐? 바로 홀다운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좋은 매트릭의 정보가 들어올 때인데 요거는 사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동작해 보니까 요거는 옛날 OS는 그런데 실제 지금 OS는 완전 어떠한 업데이트도 여기 업데이트 다 무시하고 타이머 완료될 때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들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면 아직까지 요런 책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글꾼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동작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동작하지 않게 홀다운 타이머 동안은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이머는 종류가 얘가 립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업데이트 타이머, 인밸리드 타이머, 홀다운 타이머, 플러시 타이머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업데이트 타이머는 뭐냐면 라우터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이걸 왜냐면 기본적으로 30초 주기로 계속 뿌립니다. 이렇게 30초 주기, 30초 주기로. 그러면 얘는 뭐냐면 30초 주기로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얘가 와야 되는데 30초 지났는데 다음에 또 하나요. 이렇게 해서 6번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안 오면 뭐냐면 A라는 네트워크가 30초 6번에 임팩 3분 정도까지 안 오면 왜냐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인밸리드 타이머라는 표현입니다. 요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자, 요때 제가 오늘 그림을 좀 크게 그리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 A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원래 30초마다 보내는데 30초별로 해서 6번 동안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안 오면 뭐냐면 이 인밸리드 타이머가 뭐냐면 이때까지 안 오면 3분까지 안 오면 인밸리드라고 본다는 겁니다. 안 오면 문제가 있다 하고 얘 원래 라우팅 테이블에 A 네트워크는 RTA 라우터 A 쪽으로 가면 돼 홉스 1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어때냐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얘가 뭐냐면 도달할 수 없다, 리처블로, 언리처블로 이렇게 도착할 수 없다 이럽니다. 근데 이거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즉시 삭제하는 건 아니고 즉시 삭제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럼 얘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언제 삭제하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요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요렇게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홉수가 1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다음은 얘가 30초 지났을 때는 요 옆에 라우터한테 뭐냐면 이제 요 A 네트워크에 대해서 16으로 이렇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너 이제 얘
죽었어. 16 도달할 수 없어. 이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얘가 요 3분이 딱 도달하면 얘한테 즉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업데이트도 합니다. 플래시 업데이트에서 앞에서 트리거 업데이트도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즉시 변하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또 추가적으로 혹시 못 받았을지 몰라서 이 주기적으로 30초에 주기되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즉시 라우팅 테이블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다가 16값 남겨뒀다가 얘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 실제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 삭제되는 걸 뭐냐면 우리 플러시 화장실에 변기 내리듯이 플러시를 하죠. 그게 플러시 타이머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30초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30초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6번 동안 안 오면 어떠냐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인밸리드. 그리고 나서 어떠냐면 얘를 바로 라우팅 테이블 삭제를 하지 않고 요거를 60초 동안 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언리처블 16 흡수 16 상태로 해서 네이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있다가 요게 다시 30초 합쳐서 60초가 지나면 요 경로 정보를 여기서 완전 삭제해 버리게 됩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했던 업데이트 타이머, 인밸리드 타이머, 플러시 타이머입니다. 그럼 이 홀다운 타이머는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인밸리드 타이머에서 3분 동안 얘가 이제 6번 동안 안 오기 시작하면 요 상태에서 홀드 다운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죽었다는, 얘가 계속 안 오면 얘는 이제 A 네트워크를 대해서 타이머를 별도 돌린다는 거죠. 홀다운 타이머. 이때 새로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정보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홀다운 타이머라는 게 이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이머 정보가 돌아간다 정보만 아시면 되고, 이 타이머 T0는 뭐냐면 처음에 업데이트를 수신한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머가 사실 이게 개념이 기본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책별로 설명이 좀 달라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립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개념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면 립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프로토콜이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작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 타이머는 제가 이제 얘가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에 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약 30초. 근데 15%의 마진을 줍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했을 때는 이렇게 대역폭을 많이 소비할까봐 90년대 이제 생각했던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뭐 워낙 대역폭이 많아서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5초에서 34.5초. 30초에 15% 플러스 마이너스 4.5초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개별 네트워크별로 이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몇 초 전에 받았어요 이렇게 정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또 30초 별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밸리드 타이머라는데 우리가 실제 표준에서는 이걸 타임아웃이라, RFC 표준에서는 타임아웃이란 하는데 시스코는 인밸리드 타이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30초 만에 와야 되는데 6배 동안 안 오면 어떻게냐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문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를 던집니다. 옆에 라우터한테 알려줘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있고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여기 A 네트워크가 있으면 A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서 원래 30초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초에서 3분 동안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A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이 라우터에 이 B 라우터, C 라우터도 있으면, 자, A 네트워크 정보가 계속 안 와서 3분 됐어요. 그럼 어땠냐면 얘가 얘에 대해서는 홉수를 16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리처블 이제 문제 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하자마자 문제 있으니까 즉시 얘한테 플래시 업데이트를 던져버립니다. 즉시 얘 문제 있어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럼 얘는 딱 받자마자 플래시 업데이트를 딱 받자마자 어떠냐면 얘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얘는 안 사라집니다. 얘는 처음 알았던 얘는 뭐냐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플래시 업데이트를 얘가 못 받을지 몰라서 다음 주기에도 보낼 수 있도록, 주기 업데이트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래시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 그때 이것을 지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80도 업데이트 못하면 해당 경우 유효하지 않는 것을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플래시 업데이트를 즉시 네이버에게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걸 수신하면 즉시 지우는데,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즉시 얘는
도착하지 않은 얘는 즉시 사라지지 않고 60초 동안 일단 플러시 타이머 끝날 때까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 줍니다. 얘는 아마 죽었을 거야. possibly down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풀 업데이트 할 때 네이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즉시 이렇게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invalid 타이머가 참 그 요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시 타이머, 우리가 플러시 타이머 이걸 다음으로 이제 쓰레기 가비지 컬렉터라 해서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화장실에 변기 되는 게 플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밸리드 타이머가 지났을 때 바로 삭제를 하지 않고 이 60초 정도 지난 후에 삭제한다 했습니다. 인밸리드 타이머가 하고 요만큼 60초간 틈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래서 얘가 바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다음 요 30초의 업데이트 중에 딴 네이버한테 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얘가 요 60초 정도 더 기다리고 여기서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RFC 표준에서는 가비지 컬렉터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청소한다는 시간이라 하고, 얘를 이제 요보다 좀 길게 120초, 얘는 60초로 돼 있는데 120초로 60초 더 길게, 요 인밸리드 타이머보다 60초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표준에서는 120초 정도 더 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머들이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홀다운 타이머는 이제 말씀하신 인밸리드 타이머가 딱 만료되면 인밸리드 타이머가 딱 이렇게 해서 180도 만료되면 요때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이 홀드 다운 타이머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홀드 다운이 그래서 약 3분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정보가 수신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얘가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죽었음을 알게 된 다음에 요 왼쪽에서 새로운 정보가 주더라도 얘는 그 정보를 무시하게 된다. 이게 바로 홀다운 타이머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타이머 혹시 설정하실 때는 모든 네이버가 동일하게 설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 권장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업데이트가 30초, 인밸리드가 30초에 6배였고, 플러시드 타임이 30초에 8배 4분이었고, 홀더다운 타임이 이렇게 이제 거든요. 그래서 1, 6, 8, 6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가 인밸리드 타이머, 홀더다운 타이머 1대 6대 6대 8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가장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기존의 비율대로 유지해서 해주시는 것들을 제일 권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제가 이제 립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저도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랩을 해보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타이머가 동작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요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여기 A 네트워크 있습니다. A 네트워크가. 자, A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 네트워크가. 이 타이머는 간접적일 때만 동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네트워크가 이 상태에서 얘가 딱 죽었습니다. 죽은 순간 얘는 어떠냐면 얘는 즉시 뭘 보낸다 했죠? 플래시 업데이트를 보내죠. 플래시 업데이트 보냅니다. 이거 다운일 때면 자, 즉시 업데이트를 보내면 얘는 바로 뭐냐면 플래시 업데이트를 받자마자 이 A 네트워크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에서 즉시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옆에 한테 알립니다. 자, 즉시 삭제한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대로면 우리가 뭔가 이 네트워크가 죽었으니까 30초 이렇게 3분 기다렸다가 3분 기다리면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홉수를 16으로 해놨다가 다시 플러시 타임이 지나면 지워야 되는데 즉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래시 업데이트를 받으면 타이머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타이머가 그럼 언제 동작하냐? 타이머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A 네트워크가 원래 있었는데 A 네트워크가 있었고 요쪽은 이제 요쪽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내가 요 인터페이스 실수로 내가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해봤다 하겠습니다. 패시브 인터페이스. 자,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면 요 네트워크 정보 이쪽은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보내질 않죠. 그럼 요 네트워크 정보가 이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럼 얘는 계속 기다립니다. 얘 입장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 업데이트를 이런 경우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드 업데이트, 플래시 업데이트를 보낼 수 없는 환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타이머에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링크가 3초에서 6번, 3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 네트워크가
A 네트워크가 이제는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홉수 16으로 체크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1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장애 나면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이제 립이 이제 플래시 업데이트가 없었을 때는 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게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배웠던 타이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패시브 인터페이스로 사람의 설정 오류나 아니면 여기 정책이 걸려서 실수로 네트워크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플래시 업데이트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타이머에 의존돼서 동작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는 책 같은 데는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막 그 많은 랩들 찾아보시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서 또 랩을 해보시면 그렇게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포이즌을 통해서 즉시적으로 이렇게 수신할 때는 타이머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시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타이머는 언제 사용되냐? 잘못된 설정이나 이런 경우일 때, 이런 간접적인 경우일 때는 이 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랩을 한번 해보시면 좀 아실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립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랩을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랩인데, 요걸 랩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랩에 대해서 우리가 립 버전 2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0.0.0 이렇게 가끔 랩할 때 보면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네트워크, 자기하고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그냥 한 번에 간과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절대 쓰시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이것들 다 광고하는 게 입력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한 방에 이렇게 때려 넣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이머는 이렇게 어디서 입력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설정에서. 그래서 제일 앞에가 업데이트, 요게 이제 인밸리드 타이머, 요게 홀다운 타이머, 이게 플러시 타이머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의 이제 시간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뭐 2025년 3월 1일로 다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인데 이걸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을 한번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호스트 네임 R1, 그 다음에 라인 콘솔 0에 로깅 싱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다 했죠. 로그에서 안 잘리게. 그리고 no IP 도메인 루컵 요거는 꼭 해주시면 좋다 했습니다. 왜냐면 오타 났을 때 아니면 얘가 도메인 네임으로 착각한다 했죠. 자, 2번 네, 이렇게 루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번도 호스트 네임 설정하시고 no IP 도메인 루컵 해주시고 그리고 라인 콘솔 제로에 로깅 싱크 요걸 꼭 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IP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나 IP 어드레스 1.1.1.1 루프백으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GD16이 12.1이죠. 제일 끝에는 라우터 번호를 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번 인터페이스 0-0 IP 어드레스 172.16에 12.2 3번 IP 어드레스 172.16.23 놓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립을 한번 줘야 되는데 립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한번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자, 여기서 제가 모든 라우터에다가 요걸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제가 모든 라우터에 한번 다 넣었습니다. 시간을 다 맞추기 위해서. 자, 이게 서비스 타임 스탬프는 이제 디버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 데이트 타임 현재 시간으로 하는 건데 그 시간의 기준점을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뭐 현재 시간에 쇼 클락에 보시면 2025년 3월 1일 00시 이제 아까 요 명령을 입력했을 때가 00시 00초라 해서 그때부터 좀 시간이 흘러가게 돼.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립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라우터 립 버전 2 그다음에 노 오토 서머리 요거 기본이고 그다음 네트워크 모두 광고하실 때는 0.0.0.0 그리고 타이머를 기본이 너무 기니까 좀 짧게 10초에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기존에 너무 기니까 타이머 베이직 60에 10 이렇게 좀 바꿔 보겠습니다. 2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라우터 립 버전 2 노 오토 서머리 이거는 거의 이제 말하면 노 오토 서머리 꼭 해주라 했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네트워크 10.0.0.0 그리고 타이머스 베이직 그래서 앞에가 업데이트 뒤가 이게 인밸리드 타이머 그리고 홀다운 타이머 얘가 플러시 타이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우터 립 버전 2 노 오토 서머리 그다음 넷 0.0.0.0 그리고 타이머스 베이직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립을 이제 다 광고가 됐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IP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인터페이스 둘 다 잘 광고돼 있죠. 자, 여기 쇼 IP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자, 립이 다시 한번 쇼 IP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네트워크가 지금 제대로 광고가 안 됐네요. 얘가 한번 볼게요. B 라우터 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제가 광고를 잘못했네요. 노 네트워크 10.0으로만 했네요. 0.0.0이 아니라 네트워크 0.0.0 이렇게 했습니다. 저 SHA-IP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해서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SHA-IP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얘도 0.0.0인데 제가 또 하다가 0- 잘 돼 있네요. 예, 자, 모두 잘 됐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IP 로드 이렇게 보면 립으로 요 두 경로 잘 넘어왔음을 알 수 있고요. R3 같은 경우에 요 두 개가 그럼 R2 같은 경우에는 쇼 IP 라우트에서 보면 1.1.0 요 경로가 잘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립에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가 나면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하고 아니면 이제 타이머에 의존한다 했는데 제가 디버그 IP 우리가 립이란 명령과 디버그 IP 라우팅이란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R1 라우터 립에서 요 전체를 다 패시브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안개가 될 거죠. 업데이트를 한번 보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패시브 인터페이스에서 이 0-0으로 제가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업데이트가 안 오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타이머 정보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요 타이머 정보를 한번 보면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타이머가 우리 아까 60초 인밸리드 타이머 60초 동안 안 오기 시작하면 걔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60초 인밸리드 타이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언제 요 명령을 입력했는지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R2에서 안 오는 거 한번 지켜볼게요. 자, 제가 입력한 시간을 얘가 이제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R1 17이 16에 12.1로 이제 수신해야 되는데 지금 샌딩 이쪽에서 수신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죠. 12.1로부터 지금 보시면 샌딩만 나오는데 지금 수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12.1에서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이제 홀다운 타임이 떴는데 이게 순간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홀다운 타임이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일단은 이거 진행하고 나서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멈췄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디버그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막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요 명령을 한번 볼까요? 아까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했던 거, 요 시간대에 설정했죠. 제가 요 인터페이스형 이게 3분 24초쯤에 제가 요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했네요. 그럼 요때부터 요때쯤 전후로 안 보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3분 24초쯤 전에 3분 24초쯤 시간 한번 보면 여기는 늦게 했네요. 그러면 3분 24초니까 약 한 4분 24초. 아까 저희가 업데이트 시간을 아까 얼마로 했죠? 쇼 IP 프로토콜에서 인밸리드 타이머를 저희가 60초로 했죠. 3분 24초쯤이니까 4분 23초쯤 되면 한번 볼게요. 4분 23초 4분 21초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홀드 다운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 더 이상 뭐냐면 1.1.1.0에 대해서 경로를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딜리트 삭제한다는 거, 삭제할 준비를 한다는 거. 실제 삭제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거는 여기서 딜리트는 홀드 다운 타임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인밸리드 타이머가 동작에서 홀 다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홀드 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홀드 다운 타임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홀드 다운 타임 가게 되고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인밸리드 타이머가 끝나면 플러시 타임이 되면 또 삭제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아까 앞에서 플러시 타임을 얼마로 줬냐면 이 플러시 타임을 60초로 줬거든요. 80초로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20초가 더 간 4분 41초쯤 되면 4분 41초쯤 되면 여기 보시면 4분 41초쯤 되면 그 1.1.0이란 이 얘를 이렇게 삭제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플러시 타임에 의해서 실제 그 경로가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제가 더 잘 떼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 0-0으로 해주면 되는데 디폴트란 걸 해주면 뭐냐면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둘 다 뭐 그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에 1.1.1.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요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 네트워크가 이쪽으로 패시브가 되니까 더 이상 감이 변해집니까? 안전해집니까? 안전해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안전해져서 이렇게 해서 홀드 타임이 우리가 뭐냐면 60초입니다. 이 60초 동안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홀드 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홀드 다운에. 자, 그래서 이 경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했죠? 요 라우터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못 받아서 인밸리드 타이머 될 동안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얘를 이제 바로 삭제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홀드 다운에 넣으면서 그 16으로 해서 얘가 언니척을 표시해 놓고 옆에 라우터한테는 뭘 한다 했죠? 포이즌을 던진다 했죠. 바로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를 던집니다. 옆에 라우터한테. 이 옆에 라우터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라우터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알려줄 때 얘가 뭐죠? 매트릭 값 16으로 한다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루트 포이저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포이저닝을 이렇게 다 던지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 2번 라우터가 보낸 거를 요 3번 라우터가 포이저닝을 받게 됩니다. 받으면 뭐냐 16이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인액세서블을 해서 요것을 요 라우터 2번한테 받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던졌던 거를 2번 이걸 받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얘가 받은 것을 다 잘 받아야 해서 뭐냐면 포이전 리버스를 다시 보내게 되죠. 즉시 플래시 업데이트에서 똑같이 16으로 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럼 던지게 되면 얘도 또 이걸 받게 되죠. 포이전 리버스 16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고 나서 자, 둘 다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서로 간에 알려주고 났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요 안에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삭제되죠? 플러시 타임이 지나면 삭제가 되죠. 플러시 타임이 지나면. 그러면 여기서 약 한 20초 정도 지나면 저희가 왜냐하면 요 앞쪽에서 60초에서 80초니까 20초 차이 나게 해놨거든요. 요 2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 요게 동작을 해서 이 경로가 삭제되게 돼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플러시 타임이 지나고 나면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잘 이게 그 정리를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나중에 랩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홀다운 타임을 앞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딱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쇼 IP 이럴 때는 뭐냐면 쇼 IP 립 데이터베이스나 쇼 IP 루트 보면 이렇게 파서블리 다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바로 즉시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죽은 것처럼 홉수 16을 이렇게 얘는 거의 아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곧 죽을 거야 알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얘가 언제 죽죠? 예, 플러시 타임이 지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얘가 뭐냐면 홀드 다운 타임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경로를 받아도 나는 무시할 거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홀드 다운 타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 패시브 인터페이스 요 네트워크 A 네트워크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인밸리드 타이머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A 네트워크를 즉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6으로 해서 홀더 타임 타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홀더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얘가 죽었다는 걸 알 때 즉시 옆에 아웃하드는 플래시 업데이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 네트워크를 즉시 어떻게 된다? 삭제해 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 삭제하게 되고 또 얘는 이렇게 있다가 다음 주기 때 이렇게 한번 더 알려주기 삭제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플러시 타임이 지나면 그때 돼서 얘가 삭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시 타임은 얘는 이제 종료 후에서 결국 삭제되고 얘는 수신하자마자 즉시 삭제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수신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홀다운 타임이 좀 더 홀다운 타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돼 있었냐면 10, 60, 60, 80이니까 10초 단위로 이렇게 오고 이게 인밸리드가 60초고 6번 그 다음에 60초 그 다음에 이 플러스 타임이 80초고 그다음에 홀다운 타임이 이렇게 60초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60초 동안 안 오면 이 상태에서 홀다운 타임이 시작하고 이 상태에서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파서블리 다운이나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20초가 지나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홀더 타임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돼버렸으면 홀더 타임이 원래는 최대 여기까지 60초에 여기까지 동작해야 되면 여기까지만 동작하고 얘도 같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작하는 그 개념을 익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랩을 한번 해보시면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루트 그 포이즈닝, 그다음에 포이즌 리버스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랩을 하실 때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장애 나고 시간을 딱 1분 1분 되는 그 시점에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그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하실 때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요거 전체를 쭉 복사를 이렇게 하세요. 복사를 쭉 하셔서 여기 붙여 넣으셔서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루프 대책을 배웠던 거고요. 이 루프 대책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결국 링크 장애 발생 시 카운팅 팅 인피니티라는 증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요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발생할 때 결국 대책이 뭐였죠? 이 대책이 스플릿 호라이즌, 루트 포이저닝, 포이즌 리버스 그리고 플래시 업데이트 요것들. 플래시 업데이트는 어째 루트 포이저닝이 섞여 있는 거죠. 요것만 추가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 네 가지로서 뭐가 한계가 있다 했죠? 이렇게 루프 구조일 때는 결국 안 된다 했죠. 그때 우리가 뭘 필요하다? 바로 홀드 다운 타이머라는 것들이 결국 동작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타이머 정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꼭 스플릿 허라이즌 특히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